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음악의 템포, 즉 이 BPM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Sympathetic Tone Induced by High Acoustic Tempo Requires Fast Respir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플러스1에 2015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호흡 및 자율신경계와 같은 생리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호흡수는 템포에 영향을 받고 진정되는 음악을 들으면 부교감신경 활동 증가, 신나는 혹은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개별적 특성, 예를 들어 템포, 톤, 리듬 혹은 음악, 즉 소리 크기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악적 특성 중 템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템포에 따라 자율신경계 및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음악의 템포와 호흡수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로스트럴 벤트로레터럴 메듈라라는 이 RVLM이라는 지역은 이 RVLM이라는 지역은 교감신경계의 주요 조절인자인데 이는 호흡기 및 혈압과 관련이 있으며 청각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음악 템포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호흡을 함께 제어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전을 찾고자 했습니다. 실험은 52명의 건강한 성인이 참여하였으며 성별에 대한 정보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18세에서 35세의 피험자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소리 자극은 5분의 드럼 사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정한 BPM, 즉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68dB로 헤드셋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실험에서는 호흡수를 제어를 하였는데 이는 실험을 진행할 때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무음의 메트로놈을 통해 이제 그 피험자에게 호흡을 제어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생체 신호는 ECG와 호흡 신호를 측정하였는데 ECG의 경우에는 RR 인터벌을 60으로 나누어서 분당 심박수로 변환한 BPM, 그리고 이 LF, HF, LF-HF 레이시오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분석에는 이 BPM과 HF의 자연 노고를 취한 LNHF 그리고 LF-HF 레이시오 이 세 가지 지표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뒤에서 아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HF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나타내고 LFHF의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의 활동을 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LF의 경우 이제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함께 보여주며 일부 문헌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사하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교감신경의 활동이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워서 LF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다수의 문헌에서 LFHF가 보다 이제 교감신경의 활동을 좀 대변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이 두 지표만을 좀 자율신경계의 이제 근거를 위한 좀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자율신경계의 구성 요소로 우리 몸 전체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은 주로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동공의 확장이나 땀 분비 촉진, 심박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부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역할을 하고 동공의 수축, 땀 분비 감소, 심박수 감소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일종의 각성, 흥분, 긴장 등과 관련이 있고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이완 혹은 릴렉세이션, 즉 안정과 좀 관련이 있으며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스트레스 혹은 피로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연노고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이 LF 혹은 HF에 사용하긴 하지만 HF에서만 자연노고를 취하고 LF, HF에서는 자연노고는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호흡신의 경우에는 이 분당 호흡수인 CPM, 이 사이클 퍼 미닛 이 CPM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조건으로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전체 52명의 피험자 중 18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전 사용자들은 이 호흡수를 제어하기 위해 5분 정도 좀 실험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5분 동안 이 분당 15번의 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베이스라인, 그리고 1분 쉬었다가 본 태스크를 진행하고
또 1분 쉬었다가 두 번째 태스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까지 완료된 후 20분의 휴식을 취하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두 번 동일한 조건으로 두 번 반복하여서 총 4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분당 호흡수를 15로 제어한 상태에서 피험자들에게 60bpm의 템포로 이 드럼 소리를 제시하는 조건, 그리고 15로 제어한 상태에서 80bpm의 그 속도로 드럼 소리를 제시하는 조건,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빠른 호흡인 20의 호흡수를 20으로 제어한 상태에서 이 60과 80bpm의 드럼 소리를 제시하는 이 총 4가지의 조건으로 각각 이 무작위로 제시하여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또 다른 16명의 피험자, 즉 앞선 실험과는 좀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1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실험과 비슷하게 이 베이스라인을 찍은 후 1분 뒤에 이 호흡수는 20으로 제어한 상태에서 드럼 소리의 BPM을 78, 80, 82 이렇게 3가지로 각각 제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의 경우에는 이 전체 과정을 20분 간격으로 3번 반복하여서 78, 80, 81을 좀 무작위로 제시를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은 남은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앞선 실험과 다르게 20으로 제어를 하고 실험 조건은 호흡수 20에 BPM이 60 혹은 80 이렇게 2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해당 실험에서는 이 베이스라인과 태스크 간에 1분의 휴식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60bpm과 80bpm 총 2세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분 간격으로 2번 반복해서 진행을 하였고 1분의 휴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제가 5분 동안 드럼 소리를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이 5분 중에서 이 115초부터 295초의 구간, 즉 이 3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여러 연구에서 예를 들어 감정 관련 영화를 보여줄 때 좀 막 10분 동안 영화를 보여줬으면 후반에 5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던가 약간 이런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에서도 좀 충분히 음악의 이펙트가 나타난 구간만을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음악이 제시된 이후 이 후반 구간만을 사용한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 4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베이스라인은 분당 호흡수 15로 제어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이 퍼센트 오브 베이스라인, 즉 이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로 이해하시면 되고, 100은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값, 그 이상은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율, 그 미만은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트레이트의 경우에는 호흡수 20 그리고 BPM 80의 드럼 소리를 제시하였을 때 호흡수 15 BPM 80 조건과 호흡수 20 BPM 60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심박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HRV 지표 중 하나인 이 LF, HF 레이시오의 경우에는 호흡수가 20일 때 좀 60이나 80 BPM 모두 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 HF, 즉 이 LNHF에서는 호흡수 20과 BPM 80 조건에서만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빠른 템포의 노래가 무조건적으로 심박수나 HRV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또 빠른 호흡이 무조건적으로 심박수나 HRV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호흡을 하는 동시에 빠른 템포의 노래를 함께 제시를 하였을 때만 유의미한 심박수의 변화 혹은 이 HF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빠른 호흡과 빠른 템포의 노래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나타내는 HF가 감소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호흡수는 20으로 고정을 하고 드럼 소리를 78, 80, 82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HRV 지표의 경우에는 이 LFHF 레이시오나 이 LNHF 모두 좀 유의미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심박수의 증가가 이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꼭 호흡수 20에 BPM이 80일 필요는 없고 BPM이 약간 호흡수 그 80의 근처인 78이나 82에서도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상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HRV 지표에서 좀 통계차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첫 번째 실험과 독립적인 피험자 군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피험자 수가 좀 줄어들긴 하였지만 좀 다른 경향, 비록 심박수는 동일하게 이제 그 기존의 20이랑 80 조건에서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HF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실험의 경우 이 4번 조건에서 좀 HF가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였으나, 해당 결과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좀 이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으나 좀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실험의 경우 앞선 두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이 호흡수를 15로 제어했는데 반해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베이스라인의 호흡수를 20으로 제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 심박수와 LFHF 레이시오 모두 베이스라인 대비 그 호흡수 20과 BPM 80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다만 이 호흡수 20과 BPM 60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경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을 통해 빠른 호흡 혹은 빠른 BPM의 노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교감신경의 활성화, 또 이제 생리학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당 그림이 좀 본 논문이 제시하는 좀 핵심 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 신경 생리학적 기전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청각 및 호흡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연결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RVLM이란 경우 제가 인트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감신경, 즉 SNS, 이 교감신경계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로 뇌간 근처 보시면은 이 딥브레인 영역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코클레어, 즉 이 달팽이관으로부터 이제 입력된 청각 신호가 이 오디터리 컬텍스를 거쳐서 이 레터럴 아미그달라, 즉 이 편도체를 거쳐서 RVLM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고, 호흡 시스템 역시 이 다양한 산업 연구를 통해 이 RVLM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최종적으로 이 호흡 시스템과 청각 시스템이 함께 이제 제시가 되어야지 이 RVLM에 함께 영향을 주어서 좀 교감신경계 활동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심박수의 증가나 이 LFHF의 증가를 이제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딥브레인에 대한 이제 지식이 많지 않아 정확한 기전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알고 좀 공부할수록 보다 확실하게 이 청각 시스템뿐만 아니라 호흡이 함께 제시가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이유를 알게 되었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이러한 좀 딥브레인에 대한 조금 공부를 더 진행을 해서 함께 기전을 찾고 좀 해석하는 노력을 하면은 보다 좋은 근거 및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기반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할 수 있고, 좀 이제 근거에 기반한 이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Heart Rate Responses Induced by Acoustic Tempo and its Interaction with Basal Heart Rat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논문들의 저자들이 이 후속으로 진행한 연구이며, 개인의 심박수를 기반으로 템포를 조절하는 음악을 제시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내용입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악은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며 신나는 쾌락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전두엽의 세타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혹은 이제 반대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이완 혹은 릴렉세이션과 같이 관련이 있는 이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증가시켜 음악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여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악 관련 연구 중 템포는 이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한지 신나는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빠른 음악과 빠른 호흡수가 함께 동반되어야 심박수의 증가, 즉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 심박수라는 자체 진동을 가지고 있기에 이 높은 템포의 노래에 의한 심박수의 상승은 이러한 호흡 교감신경의 결합이 아닌 심박수 자체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개인의 심박수가 빠른 템포의 노래에 의해 유도된 심박수 상승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에서 40세의 정상인 9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소리 자극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5분의 드럼 소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생체 신호 역시 심전도와 호흡이 측정되었으며 앞에 이전 논문과 다른 점은 이 LFHF 레이시오에서도 ln 자연 로그를 취하여 이제 좀 계산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 역시 각기 다른 조건에서 3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의 경우 5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베이스라인은 호흡수를 15로 제어하고 태스크는 앞선 논문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던 호흡수 20에 BPM 80 노래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또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1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3분의 베이스라인에서 호흡수를 20으로 제어를 하였고 이때 베이스를 즉 이 기저가 되는 HR을 심박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분당 심박수는 이 드럼 소리의 템포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피험자가 1분 동안 60번의 이 베이스라인에서 1분 동안 60번의 심박수를 보였으면 태스크에서는 이 60bpm의 드럼 소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의 경우에는 이 심박수와 동일한 bpm의 드럼 소리를 제시하는 조건, 이 x가 0인 조건에서 5% 증가한 조건 2-2가 이 컨디션 넘버 2-2가 5% 증가한 조건, 즉 이 베이스라인의 심박수가 60bpm이면은 이 5%가 증가한 63bpm, 또 10% 증가한 조건이면은 66bpm, 이런 식으로 증가율을 변경해가면서 증가율을 늘려가면서 총 5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해당 연구는 이 해당 세션을 이 조건별로 총 5번 반복하여 수행하였는데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좀 세션간 휴식 시간은 5분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남은 2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3 역시 5가지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앞선 두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호흡수 20으로 제어된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슬 HR 심박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5분 동안 드럼 소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실험과 다른 점은 이 리니어하게 템포가 증가하는 음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이 증가율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x는 5가지 조건에 사용된 이 증가율을 나타내고 x 각 조건별로 이제 사용된 증가율을 나타내고 여기서 그 m 혹은 t 이 같은 용어를 이제 논문에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m 혹은 t는 여기서 사용된 t는 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이 5분 동안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1분씩 쪼개서 앞에 1분은 t가 1, 뒤에 1분은 t가 5 이런 식으로 점차 1분씩 나누어서 점차 템포가 증가하도록 이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x가 0일 경우에는 베이슬 HR 곱하기 이 x가 0이다 보니까 1이 돼가지고 단순히 심박수와 동일한 음악을 제시하는 조건이고 x가 1일 경우에는 t3를 기준으로 이 t가 3일 때는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이 베이슬 HR과 동일한 조건의 심박수, 동일한 조건의 음악이 제시가 되고 이 x가 1일 경우에 이 t2에서는 마이너스 1%, t1에서는 마이너스 2%, 또 반대로 이제 t4에서는 플러스 1%, t5에서는 플러스 5%,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1%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하는 1%의 증가율의 소리를 제시하고 이 x가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하는 x가 3일 때는 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이런 식으로 3%씩 증가하는 템포가 바뀌는 자극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Y축은 이 change in HR, 즉 베이스라인 대비 이 80bpm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심박수의 변화율을 의미하고 X축은 인디비주얼 HR로 이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 즉 이 베이스라인 기간 동안 측정한 심박수, 개인의 분당 심박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실험에서 제시한 80bpm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즉 낮은 베이스라인 심박수를 가진 사람은 심박수가 크게 변화하는, 즉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을 하였고 80에 가까울수록 조금 변하는 이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개별 심박수가 이 제시된 80bpm에 다가간다고, 즉 이 일종의 80bpm에 좀 모듈레이션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값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 그림에서는 P값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논문에서 P값은
0.005 정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R값은 여기 0.389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기에 아마도 이제 그 마이너스 0.389로 추측됩니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이전에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RVLM을 언급하며 빠른 템포의 호흡과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즉 이 인핸서로 작용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2 결과입니다. 실험 2는 이 베이스라인 심박수를 기반으로 동일한 BPM의 드럼 소리, 5% 증가한 BPM의 드럼 소리 등 이 증가율에 따른 HRV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심박수, 하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이 2-3, 4, 5 이 세 조건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증가율이 좀 리니어하게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좀 세츄레이션 됐다, 즉 이 포화되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나타내는 이 HF에 대해서는 좀 모든 조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고, 교감 신경의 활동을 나타내는 LF-HF 레이시오의 경우에는 2-3과 2-4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고, 2-5의 경우에는 이 십자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 0.1보다 작은, 0.05보단 크지만 0.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3과 2-4에서만 좀 유의미한 LF-HF 레이시오의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딴 결과를 통해서 이 베이스라인, 개인의 베이스라인, 즉 이 기저 심박수보다 일정 속도 이상, 지금 10% 이상 빠른 템포의 소리를 제시하였을 때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LF-HF 레이시오와 함께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빠른 호흡과 빠른 템포의 음악이 RVLM에 영향을 주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3 결과입니다. 실험 3에서는 이 5분 동안 고정된 템포의 노래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템포가 서서히 증가하는 소리를 제시하였으며, 각각 0%에서 1%, 2%, 3%, 4% 이렇게 변화하는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각 조건별 정성 결과이고, 3분부터 8분이라고 언급된 게 이 앞에 3분은 베이스라인이고, 이 소리가 제시된 구간이 3분부터 8분, 즉 총 5분 동안 제시가 되었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 이 Y축은 동일하게 베이스라인, 퍼센트 오브 베이스라인이라서 이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경우에는 십자가 한 개는 P가 0.05보다 작은, 십자가 두 개는 0.01보다 작은, P가 세 개는 0.001보다 작은 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조건 3-3에서만 좀 즉 이 3-3이 이 2%의 증가율을 가졌을 때만 좀 심박수가 유의하게 두드러지게 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을 하였고,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듯한 이 추세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3-4랑 3-5의 경우에는 일부 유의미한 구간은 확인이 되었으나 3-3처럼 좀 두드러진 경향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증가율 또한 이 좀 미미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각 시간대별 모든 조건의 심박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로 시간이 지날수록 M1, M2, M3, M4, M5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 3-3, 즉 이 2%의 증가율에서 다른 조건 대비 좀 두드러지게 이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 결과는 이 HRV 결과로 HF에서는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LF-HF 레이시오에서는 3-3에서만 베이스라인 대비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세 번째 실험의 결과에서 2%의 증가율에서 점진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3% 이상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라인 심박수와 비슷한 경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LF-HF 결과를 기반으로 2%의 증가율에서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으며 3% 이상의 증가율에서는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실패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RVLM에 비추어 해석하면은 이 빠른 호흡과 청각 자극으로 인해 2%의 증가율에서만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유발하였고,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LF-HF의 레이시오가 좀 증가했다 라고 이게 좀 연결이 되었으나 3% 이상의 증가율에선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근거로 이 LF-HF의 레이시오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3% 이상에서 실패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였을 때
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심박수가 좀 모듈레이션 되지 못하고 약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못 따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1%에서는 너무 느리게 증가하게 했기 때문에 심박수가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3% 이상에서는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적당한 2%의 증가율에서만 좀 모듈레이션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들은 현재 제가 새로 진행한 이제 연구의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논문들이며, 사람의 심박수를 계속 트래킹해가면서 이러한 심박수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이완을 시키고 좀 안정을 시키려면은 심박수보다 낮은 BPM의 소리를 계속 제시하면서 좀 심박수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좀 유도를 할 수 함으로써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면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오히려 뭐 잠을 깨우거나 좀 각성을 시키려면은 심박수보다 높은 BPM의 소리를 좀 뭐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이런 심박수를 기반으로 조금씩 이 증가하는 BPM을 계속 제시를 하면은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뭐 잠을 깨거나 좀 각성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 좀 두 편의 흥미로운 논문을 찾아서 자료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논문 말고도 BPM과 관련된 문헌들이 좀 꽤 존재를 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빠른 음악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느린 음악이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인의 심박수를 기반으로 이 BPM을 조절해가는 연구는 많지 않아 좀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도 사실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의 심박수를 계속 트래킹해가면서 그거보다 조금만 더 높은 BPM의 소리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BPM 소리를 제시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개인의 심박수를 트래킹 해가면서 좀 모듈레이션 시킬 수 있는 음원을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드린 이 두 논문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